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자유롭고 편하다는 분도 있고, 젊을 때나 혼자가 좋지, 나이 들면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산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수록 혼자가 좋을지 아니면 함께가 좋을지 딱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본 사별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긴 투병을 하다 사망을 한 경우, 또 심장마비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충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자 된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성분들은 1년도 안 되어 재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혼은 서둘러 하지 않지만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불교에 애별리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헤어지든 죽어서 헤어지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인생의 큰 고통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된다는 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에게는 오지 않을 일로 착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자유, 외로움, 독거노인, 고독사, 혼밥, 혼자 놀기 등 다양한 것이 떠오르죠.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 50대 순이라고 합니다. 즉, 중장년의 혼자 살기는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난 중노년기에 미혼, 이혼, 사별로 싱글인 분들이 있는데요. 참 다양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이성을 만나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일과 취미생활하며 사는 분도 있고, 이성을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성을 만나 나름 즐겁게 사는 분도 있고, 또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재혼을 했는데 힘들게 지내는 분,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김새만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의 기준이 다르듯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혼자든 함께든 만족하게 사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죠. 인생에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인생의 필수 과목은 경제 독립, 생활 독립, 심리 독립이고, 선택 과목은 사랑입니다. 혼자든 함께든 만족하고 지내는 분들은 인생의 필수 과목을 성실하게 잘한 뒤에 선택 과목을 생각하는 분이고, 그에 반해 혼자든 함께든 괴롭게 사는 분들은 인생의 필수 과목엔 도통 관심이 없고 선택 과목에만 집중해서 살더라고요. 학생이 필수 과목 포기하고 선택 과목만 하려고 하면 좋은 성적을 못 거두겠죠.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의 필수 과목에 신경 안 쓰고 선택 과목에만 신경 쓰면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전 인생의 필수 과목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 독립이 잘 되면 경제 독립과 생활 독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힘, 그것을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자기력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집단은 적당히 어우러져 있는 집단과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적당히 어우러져 있는 집단은 말하자면
일종의 담합 상태인데요. 이 정도의 나에게 만족한다는 안도감이 생겨 서로에게 좋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입찰 가격을 낮게 책정한 채 마음을 놓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가 되면 외롭다고 느끼고 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며 도피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카톡과 전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모임에 나가죠. 혼자인 걸 못 견딥니다. 요즘은 책도 줌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지만 진정한 혼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듯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예전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무리를 지어다니며 성공한 사람은 없고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에 성공이 달려있다고 말하는데요. 전 남녀의 사랑이든 동성 간 우정이든 모든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력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자기력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일정 기간 혼자가 되어 자기력을 키운 사람들은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단단한 내면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고 내면이 견고한 사람들은 타인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이루어내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새롭고 성장이 있더라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이들은 뻔한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력적이겠죠. 물론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립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혼자가 되어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혼자 살아도 괴롭고 함께해도 괴로운 인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혼자가 되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관계 속으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삶을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후회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재혼이 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력을 키우지 못하고 관계 속으로 도피를 하면 그 관계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혼자서 지내십니까?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나요?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자신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흔히 돈만 많으면 혼자 사는데 문제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심리 독립이 안 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사랑이라고 포장한 사기꾼한테 다 갖다 주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갖다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갖다 바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내면을 만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더 불안해질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더 불안하고 두려워질 것이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겠죠. 그럴수록 인생은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대화도 잘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력을 키우면 혼자든 함께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